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간 사이에 장 반등이 세게 나와서 되게 아쉽네요. 투자 전략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옆집 아줌마도 경기 둔화를 한다, 경기 하락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불안하죠. 근데 2분기 실적이 가장 큰 우려였는데 실제로 실적을 열어보니까 좋은 종목들이 개별단으로 있었어요. 옛날처럼 그 업체들이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어떤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재료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좀 쌓아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업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글로벌로 보면 한국이 이제 수출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 하강시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럽이 너무 안 좋으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 그 관련된 화학 제품의 운송이 잘 안 되면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로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낮은 주식 비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 현재 주식 비중을 이제 100%의 자기 자본이라고 보면은 신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써서 120% 이상 가졌다는 분은 제 고객 중에서 진짜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그냥 최소 100에 맞추거나 언제든지 맞으면 그때 사겠다 이렇게 여기서 맞는다는 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낮은 주식 비중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살 여력이 많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못 산 대기 자금들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의 진폭이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왔다면 어떤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낮은 상태에서 이만큼만 조정이 나와도 어시구나 하고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 매크로는 크게 변한 게 없지만 하락의 위험이 줄어드는 그런 센티멘트의 개선이 결국엔 주가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로 지금 사고 있거든요. IT나 이런 것들은 좀 팔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는 와중에서 닥터가드 종목군들이 이제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은 대외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요약하면은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움직이는 띠들이 그냥 한국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점이나 아니면 리서치나 이런 해외 자료들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어떤 변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소 블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국도 똑같은 띠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석탄 기업들이 오르면 한국도 LS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지난 주간으로 13% 정도 이제 석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주식 비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IT 빈집털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사자라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관심 있게 IT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미 9분 능선은 좀 넘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멸됐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니라 우려가 다 이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호재해도 수급이 빈집이 이제 차면서 확 튀어오르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게임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의 반등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최저점 기준으로 50%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하수인 거죠. 일단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그때 팔라고 했잖아요. 저점에서 이제 지금 좀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질문 자체는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본인의 주식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았다고 해서 블레임한다고 제 자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개인들의 경기 하강이 예견되면서 코퍼스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의외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예를 들어서 하이로코리아 등.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글로벌 팀하고 이제 실적이 나온 애들을 맞춰보면서 시장은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뭐 빅테크들이 이제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 이제 개별 모멘텀이 왔다 갔다 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 이제 현선물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아마 언더웨이트 많이 해놓은 업종들을 이제 조금씩 사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아이디어는 이제 홍춘웅님 그 블로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일단 요게 이제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 헤지 펀드들의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인데 지금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 예, 수조수를 쳤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제 쇼커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어차피 실적 나오면 깨질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물타기를 해놨는데 숏 물타기를 해놨는데 지금 세게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숏을 뭘 칠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악재, 수요의 악재인 IT를 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혼자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IT의 긍정적인 뉴스는 아이폰 14가 수요가 견조하다.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악재입니다. 전부 악재라서 IT 종목군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수급이 빈 애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사기는 싫죠. 사기 싫을 때 사서 이제 남들 사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주식이 참 쉬운데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장주의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라서 이제 그나마 남은 성장주 IT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이번 주에 이제 중소기업까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쇼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라고 보기에는 센티멘트가 그렇게까지 수요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 보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빠져있는 업종들을 이제 한 가지 외신 뉴스에 그쪽으로 모멘텀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고서 올라올 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업종이 탄생되게 되는데 지금 11월에 이제 빈살만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업종이 이제 이번 주에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뭐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소폭 조정이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는 이제 11월까지 과연 건설업종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와 이제 한국이 정상회담이 개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면 아무래도 건설업종이 굉장히 큰 조정 뉴스로 나올 것 같고 사우디에서 이제 650조 원. 와, 이게 뭐 그 서울시 예산이 제가 5조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 사업인 이제 네옴시티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수주 프로젝트 안건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계속 보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원자력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원자력 플레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원자력 플레이를 이제 옛날에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원자력을 좀 좋아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국이 좀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스페셜티가 다른 나라의 뭐 건설보다는 좀 있죠. 네, 어쨌든 네옴시티라는 거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예산도 서울시의 뭐 몇십 배인데 몇백 배인가요? 이제 크기도 서울시의 44배에 달하는 도시를 짓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이 이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다. 그래서 이제 터널 공사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업종에서는 피치가 나오기 좀 힘든,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가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라고 얘기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국내 주택 경기 위주로 이제 리포트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택 잔고와 이제 어떤 그 뭐 재건축 수주나 이런 건에 대해서만 지금 건설주가 최근에 워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지 볼까요? 보면은 대형 건설사의 주택 건축 수주 잔고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계속 이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건설은 그냥 내수로 본 거예요. 내수로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중동 얘기는 이제 해외 과연 수주가 잘 될 것이냐. 근데 과거에 이제 건설주가 이제 GS건설을 필두로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해외 건설주 이제 국내가 아니고 대수주가 아니고 수출주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2012, 13년도인가요? 13, 14인지 헷갈리는데 그때 굉장한 뉴스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주랑 함께 그래서 수주만 나오면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모두 저가 수주나 아니면 해외는 이제 인건비 싸움인데 현지화를 잘 못해서 사업장이 손실이 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해외 수주 안 하겠다 우리 내수로만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15년도부터 이제 다 부실을 떨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도 지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부실이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해외 사우디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제 해외 수주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이렇게 실적이나 어떤 탑다운적인 내용들이 뭐 실적 고만고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개별적으로 좋은 업체들이 있겠지만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막 주가가 여기서 막 50% 올라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엔 탑다운이 필요한데 정부의 이제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어요. 유류수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로 사우디랑 만나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원희룡 이제 제주 도지사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 건설 및 이제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약속했다.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건설사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11월 전에 빨리 이거 터트릴 거 빨리 찾아라. 왜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고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너무 로직이 좀 이상한가요? 뭐 워낙 요즘에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라도 상상력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해외 수주 모멘텀도 좋은데 일단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에서는 사실 과거 제가 수소차나 아니면 콜드브루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힌트를 얻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경제정책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거에 초반에 이제 힘을 많이 주고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됐을 때 이제 경제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각 장관분들이 이제 각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안건들이나 모멘텀들을 계속 저희한테 먹거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장이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기관이 뭐 지금 정구점을 넘어서서 계속 사고 있는 중이고요. 상호펀드가 이제 강하게 샀죠. 이건 무조건 11월 전에 무조건 오른다. 이런 컨빅션이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뭐 잘 모르겠다. 이제 내수의 싸움인 거죠. 투신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사실 6월 달부터는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연초 대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기금은 지금 계속 팔다가 다시 이제 순매수세로 조금 돌아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런 건설업종들의 어떤 많이 비어있는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물산은 뭐 JY 이제 사면 얘기 나오면서 상호펀드는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고, 투신도 소폭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우디 쪽에 어떤 주가 모멘텀이 맞다면 삼성물산도 뭐 잠깐의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거운 삼성물산이 정말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 그 다음에 JY 사면 이 두 가지 빼고서는 움직임이 없었던 요 종목이 만약에 사우디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면 저희가
지금은 사우디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만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미국이 이제 수소주,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도 같이 올랐다. 블룸에너지가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중에서 좀 눈에 띈 거죠. 계속 실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상승하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한국 연료 전지 업체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 퓨어셀, SP어셀, 범한 퓨어셀. 지금 PMFC니 SOFC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띠이죠, 띠. 왜냐하면 믿고 기댈 곳이 미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보고서 기관 투자들은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미 늦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소의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만 밸류체인은 이제 전체 수소 밸류체인과 이제 퓨어셀 밸류체인을 제가 좀 나눠봤는데 퓨어셀이 이렇게 앞섰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때 상하프론테크나 아니면은 그동안 올랐던 수소차 부품주들을 하면은 수소차를 선택을 하면은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업종이 다 가면은 같이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일단 퓨어셀 업종에 좀 관련이 되어 있다. 수소도 굳이 국내 모멘텀을 좀 찾으려면은 수소 특화 국가선당 국토부 후보지 선정을 11월에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11월 달에 현장 실사를 하니까 지금 또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이제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소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내리면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실사를 하신 분들이 인터뷰 같은 걸 하겠죠. 그럼 그런 게 뉴스가 나오면 이제 해외 주가가 좋다는 가정하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블룸 에너지, 건설 섹터보다는 수소 섹터는 사실 마이너해서 이게 다른 업종이 움직이면 또 금방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소가 정말 많이 졌죠. 정말 많이 졌고 한번 물리면 그냥 최소 1년입니다. 지금 반등 나온 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만한 모멘텀이 아니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좀 좋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재용의 뉴 삼성 4대 관전 포인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번 나왔던 겁니다. 스마트폰 초격차 하겠다, 폴더블 얘기죠. 그 다음에 퀀텀 닷 디스플레이, OLED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삼성 2차 전지에 공격적인 투자하겠다, 삼성 SDI인데 여기서는 제가 가장 가시성 있는 거는 사실 2차 전지 투자가 아닐까. 실제로도 주식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수주 모멘텀 8월 말 SK 이노베이션이긴 합니다만 플러스 SDI가 나올 경우 이제 PNT나 CIS, 하나기술, 코인테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제 이런 게 SDI 밸류체인을 또 시장에서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폴더블은 채널의 프리미엄 채널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갤럭시의 갤럭시 폴드 4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 완결성으로 하면은 애플은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 제가 확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은 하겠지만 애플의 제품들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애플은 절대 약간 좀 매니아틱한 제품을 내죠. 절대 제품이 떨어뜨린다고 디스플레이가 깨지거나 이런 어떤 금이 가거나 아니면 화면이 이렇게 떠가지고 AS를 해야 되는지. 삼성이니까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 AS 한번 받으려면은 시내까지 나가려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폴더블의 Q가 애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내년도에 올해 1,500만 대, 내년도 3,000만 대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폴더블 4를 봤을 때는 3랑 큰 변화가 없어서 기존 교체 수요 조금, 그 다음에 신규 수요 조금 이러기 때문에 폴더블은 쭉 뻗어나가긴 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더 디스플레이 역시 많이 예견된 내용입니다. A4에 15K 한다,
뭐 이거는 지금 2년 반 전에 제가 현역 시절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이라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다만 2025년까지 13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것에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보면은 지금 IT의 전방이 슬로우한 상태에서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면은 저는 똑똑한 경영진이면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장에 갈 때는 지금은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좀 더 옳다는 생각들을 CEO분들이나 CFO분들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재용 씨가 나와서 어떤 관점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때 가장 수혜보는 건 2차전지 장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 SDI 본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은 이제 3주째 계속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로템은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주화 막 이런 거죠. 결국엔 바텀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탑다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8월 MSCI 발표를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약간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되고 있지만, 이제 11월에 또 편입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제 최근에 방문해서 호주 쪽 5조 원의 10% 초반 마진 얘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방산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납포과대 현대 로템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아이디어들 말씀드리면,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고, 이건 채널에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렸는데, 워낙 아이디어들이 빨리 퍼지면서 이제 사실 지금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가진 사람이 지금 팔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돼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이 없고 실적이 잘 나오고 전방이 좋은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엔 순환매에서 이제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군은 이제 외국인은 하이로코리아, 이제 국내는 성강밴드 태강파, 그 다음에 소수로 이제 BMT파가 좀 있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경쟁력을 찾아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많이 못 오른 거랑, 그 다음 낙폭과대, 그 다음에 각각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택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반기 보고서 나올 줄 알았는데 2분기 실적 보고서 단기 순이익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2분기 판관비 증가 관련된 코멘트가 이제 내일 8월 16일 오후 2시에 있어서 요걸 듣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다른 내용들은 중복인 거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 연기금 순매수가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죠. 누가 사는지 뻔하죠. 이게 연금 빼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14조 정도 시총하고 있는데, 10%만 가져와도 1.3조에 이제 두산전자가 보통 5천억 정도 버는데, 이제 그 5배, 1천억 정도 버는데 5배를 갖고 오면 5천억. 그래서 1.8조 타깃이 아니냐. 지금 두산이 1.3조입니다. 네, 이런 간단한 로직이 지금 제일 잘 먹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원전을 사기 싫은, 원전 퓨어를 사기 싫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율촌화학도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제 앱 구독자분들께서는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 LIBP 요게 DNT가 이제 50% 가져가고, 이제 다른 일본 업체가 25% 가져가는데, 70% 이상을 이제 일본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2차전지 소재로 관련돼서 기존에 중국으로 조금 나가고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국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어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장읽기 주간 요약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하나하나 차트와 함께 설명을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이제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폐배터리가 거의 아이디어가 발현이 됐어요. 그리고 수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으로 좀 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나온 종목군 중에서 이제 KNG 이런 것들은 뭐 제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제 탐방 노트를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뭐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이거 뭐 사실 뭐 다른 시장을 뺏어 온다기보다는 일단 삼성이 아웃소싱 물량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성장이 확보돼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사면은 뭐 물리진 않은 종목이다. 섹시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종목군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는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의 방산 뭐 항공 우주항공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뷰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메타버스로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고점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코스피가 2.6%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2.6%밖에 안 빠졌다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뭐 그냥 아까 왜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비중이 약한 사람들이 왜 지금 애매한 구간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3개월 최저점 대비 회복률은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도 88%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고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을 보면 한국 대비 성과가 많이 주는 게 이제 한국이 많이 올라왔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스닥은 이제 코스닥보다 이제 주가 레벨로 보면 이제 우상향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난 한 주간 나스닥이 좀 더 코스닥 대비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은 아웃퍼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세로 가는 거니까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좀 특이한 거는 브라질이 연초 대비에 굉장히 아웃퍼폼을 크게 했습니다. 요거의 이유는 결국엔 헤어라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환율, 결국엔 시장에서 보는 외국 애들이, 양키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환율이 한국 환율보다는 브라질하고 호주, 요 원자재가 되어 있는 업체들, 과연 달러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괜찮아질까? 달러 강세를 과연 얘네들이 극복하고서 뭐 괜찮아질 건가? 이런 얘기를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브라질이 압도적인 1위로 했고 헤어라 반등의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수익률에서는 미국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중국은 괜찮아요, 중국 지금 사야 돼요, 이런 것보다는 중국이 이제 모멘텀이 둔화된 지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IT는 한국과 대만이 최하위를 3개월 수익률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IT 섹터의 부진이 여전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장이 추세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 순환매가 IT 쪽으로 돌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IT를 네거티브하게 보고 뭐 숏을 치거나 팔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개월 수익률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 중국이 하위권으로 탈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는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숏에 하이닉스 롱인데 이 정도 나왔으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레벨을 그려보면 2021년 작년 뭐 이렇게 요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급락이 나오던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뭐 계속 이렇게 트렌드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IT보다는 이제 바이오가 우위인 건 맞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거고, 뭐 여기 요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는데 이제 추세 자체는 반도체보다는 바이오가 조금 더 우위인 추세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긍정적이라고 했던 거는 좀 3주 연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뭐 더 긍정적인 거는 이제 개인의 곧버스 순매수가 하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이제 지난주보다는 순매수가 지난주 1.2조 정도 샀는데 6천억 정도 했으니까 이제 순매수 강도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원 달러 이제 어느 정도 샀으니까 이제 원 달러 환율만 나오면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강세로 가면.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은 거의 매수 매도는 없지만 그래도 IT는 좀 팔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은 IT를 동시에 팔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다 판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판 적, 이제 기관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팔았고 거의 로스컨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외국인은 판지 오래됐거든요. 예, 다 팔고 나서 주가 빠지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팔기 시작한 거죠. 수익률 게임할 때 이제 태조 이방원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 아니까 IT 다 비우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바닥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을 좀 보시면 일단 선물이죠. 선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좀 하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하방 정직선을 좀 만들어준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꿈틀꿈틀한다. 작년 12월 이후로 급락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우려를 다 반영한 거라고 봤을 때는 뭐 지나고 나서 알겠죠. 그때가 바닥이었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주 프리미엄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는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게 추세로 이렇게 갈까? 시크릿거를 제끼고 나서 추세로 이렇게 갈까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뭐 컨트롤 볼 때는 전략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모멘텀이 좀 큰 가능성이 높겠죠. 빈살만 이슈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지만 뭐 개인 순매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상향에서 조금 눌림목 정도 눌리면 뭐 약간 오르려나요. 어찌됐든 지금 개인들은 코스피를 세게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대형주 코스피를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대형주는 일정 부분 채워놓고 요만큼 채워놓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 이제 여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뭐 언제까지 계속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횡보 구간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한 머니들이 좀 들어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달러 추세는 사실 지속이에요. 뭐 변한 건 없어요. 센티멘트만 개선된 거죠. 유로화가 반대가 오르지 못하니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호주 같은 경우 어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호주 달러가 오르려면 한국 달러랑 어떤 정도 뭐 패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코릴레이션이 0.7 그러니까 0.7 정도 되거든요. 70% 정도 넘기 때문에 이제 호주 달러가 이제 이머징 통화의 어떤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이제 CRB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레벨은 요 아랫부분에서 움직인다는 점,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CRB 인덱스를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뭐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여기인가요? 2000 뭐 여기 요때 이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래도 옆으로 서서히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다. 그럼 커머니티 빠지면 뭐 어느 정도 센티멘트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때 뭐 솔라가 이제 박스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뚫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태양광이 뚫었죠. 이제 뭐 태양광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바이든 이제 관련돼서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했다고 해서 또 세론, K세론 나올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서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에 또 다시 올랐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아니면 상사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외국인들이 뭐 크게 파는 모습이나 뭐 변화는 없어요. 뭐 조금 이제 순매수세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지금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힘들고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도 이제 이렇게 쌍봉을 만들긴 했는데 뭐 이렇게 다시 빠지려나요? 올랐다가.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레벨 자체는 아직도 상단 위에 있어서 뭐 무조건 주식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RSI 모델상 지금 약간 산업재나 아니면
코스피 소형주 과열 증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꼭지 시그널이 나왔는데 8월 3일 날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지금 보면 코스닥도 어찌됐든 뭐 위쪽에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저희가 이제 한번 올해만 벌써 한 급락을 2번이나 맞았는데 이제 그게 복구가 아직 100%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산업재나 코스피 소형주 과매수 구간으로 나오는데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그동안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건설업종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단기에 반등 나오면 항상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기침을 안 하니까 조금 괜찮은데 아직도 목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 언론사에서 하는 거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조금씩 복귀를 할 예정이고 그 윤주의 투자 노트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8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항상 계획은 계획일 뿐 이제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의 본사 엄분이엔 12026 건물 그 신수동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2분 정도 조금 더 입주를 할 예정이고 자산가 위주로 이제 받긴 하는데 업체나 아니면은 1인 신기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